자, 때는 2018년 6월입니다. 서울의 중랑경찰서로 한 통의 신고가 접수가 됐는데요. 형사님, 저희 남편이 연락이 안 돼요. 분명 부산에 간다고 했는데 며칠째 소식이 없어요. 이런 적이 없는데 뭔가 이상해요. 뭐지? 부산에 간다는 연락을 남기고 소식이 끊겼는데 그 끊기고 나서 3일 만에 신고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지금 차 안이라서 통화가 힘드니까 내가 부산 가는 길인데 가서 연락할게요. 라고 한 후로 연락이 닿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더 뭐지? 애가 탔던 거고요. 그러면 부산에 간 건지 뭐 그것도 확인할 수가 없고 네네. 어디서 어떻게 사라진 건지 그것도 모르고 운전 중에 그럼 통화를 받았나? 그냥 연락이 안 된 거야? 이제 연락을 그다음부터? 줄게요라고 했으니까 기다려야 그렇지. 되는 상황인 그럼 기다리고 거죠. 있었겠네. 그렇게 3일을 애타게 기다리다가 신고를 한 거죠. 그럼 실종 신고로 접수가 된 거예요? 예, 그 이때만 해도 이제 단순 실종 사건이라 저희 이제 강력계는 넘어오지는 않았어요. 또 실종 수사 매뉴얼에 의한 뭐 아동이나 여성이면은 수색이나 뭐 이렇게 신속히 진행이 됐는데 이번 유행 같은 건 이제 성인 남자니까 아무래도 좀 기다린 시간을 가졌죠. 네. 예, 그리고 뭐 준비 없이 급히 간 거면 뭐 휴대폰 배터리가 없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신고가 접수가 되고 3일 있다가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틀 후에 이번에는 김 씨의 아들로부터 다시 전화가 옵니다. 아, 제가 방금 아버지 통장을 확인했는데요. 돈이 빠지는 적이 있어요. 날짜를 보니까 부산에 간다고 했던 다음 날이랑 그 다음 날인데 이틀에 걸쳐서 돈이 빠졌어요, 형사님. 얼마나 출금된 거죠? 800만 원이요.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게 또 있었습니다. 형사님, 그 출금된 은행의 위치가 어디였죠? 서울이었어요. 부산이 아니야? 서울이요? 군자동하고 천호동 두 곳이었습니다. 부산 간다고 했던 부산 간다고 그랬는데 아까? 근데? 이때부터 뭔가 있다. 저희가 촉이 왔죠. 최소 강도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저희 바로 여청과랑 합심을 해서 저희 강력 6팀 사건이 맡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건이 좀 심각해지는데요. 근데 김 씨가 그러면 어디에 있었는지 정말 부산에 갔는지 그거가 좀 확인이 됐어야 되는 거겠네요. 그러니까 김 씨가 부산에 간다고 연락했던 전날이죠. 네. 김 씨는 아는 동생 박 씨를 만났습니다. 술을 한잔 하고 또 헤어질 때니까 아쉬우니까 박 씨네 집에 가서 술 한 잔 더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시간이 늦어서 박 씨 집에서 잠까지 잔 겁니다. 또 날이 밝고 부산에 간다는 연락을 하게 된 후에 그 다음 소식이 없어진 거죠.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사라지기 전에 있었던 사람 뭔가 박 씨부터 좀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일단 박 씨 집에 있을 때만 해도 김 씨는 연락이 잘 됐습니다. 그래, 그거 봐. 시간이 늦었으니까 여기서 자고 바로 출근하겠다 이렇게 예. 와이프랑 통화도 하셨고 아 통화도 했고요. 예, 다음날 또 뭐 문자 메시지도 보내셨고 그래서 일단 가장 확실한 단서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걸 확인을 했죠. 확실한 단서. 돈을 찾았으면 은행에 CCTV나 뭐 그런 게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아 그러네. 네. 그거네요 CCTV. 출금할 네. 때 찍힌 CCTV. 그렇죠. 그 당시 그 김 씨의 통장에서 그 돈이 빠져나간 그 시간대에 네. 은행하고 그 주변 CCTV 영상을 확인했어요. 네. 저기 지금 우산숙님 이제 여성분 보이시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날 다음 날 또 뽑았다 그랬잖아요. 그냥 보통 여성분 같은데? 뭔가 이상해. 사라진 김 씨의 내연녀였을까요? 근데 약간 좀 모자로 계속 쓰고 그런 건 좀 의심스럽긴 의심스럽다. 가리는. 좀. 저 방금 CCTV 여성분은 김 씨의 행방을 대충 알고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형사님들은 이 여성의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어느 지점에서 이 여자가 CCTV 밖 그 사각지대로 확 사라져 버린 겁니다. 우리 형사님들 눈에 찰나의 한 순간이 딱 포착이 됩니다. 이 여성분의 찍힌 CCTV를 계속 반복해서 돌려봤어요. 근데 은행이랑 한 300m 정도 떨어진 한 건물 앞에서 순간적으로 우산을 탁 펼치는 그 한거터가 눈에 쏙 들어온 거예요. 거기 건물 앞에서 우산을 핀 거면 그 건물에서 나온 게 아닌가. 아 특정 건물에서. 그걸 잡아내셨고. 그래서 이제 곧장 형사님들이 그 건물을 이제 탐색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 대박이다 이거. 고시텔이 있는 건물이었는데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여자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아 사람들이. 예, 예. 그리고 심지어 왜냐면 고시텔 외에 다른 층들은 또 공사 중이어서 비어 있고요. 이 건물엔 이제 4층에 CCTV가 딱 한 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확인하려고 하니까 이 건물 주분이 뭐 동의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대서 만남도 피하고 설득을 하느라고 참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왜 영화에서는 경찰입니다. 아, 그건 이제 그럼 적극적으로 다 협조해줘요, 적극적으로 왜? 협조를 해주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왜냐하면 이렇게 그 괜히 왜 불편해질 수 있잖아요. 지금 범죄 혐의가 뚜렷하게 있어서 영장을 발부받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산 펴는 거 하나만 가지고 좀 추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영상을 달라고 했을 때 이미 제출을 하지 않으면 강제성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설득이 됐나요? 최종적으로는? 강력 사건인데 자칫 시간이 지체되면은 용의자가 도주해서 또 추가 범행이 생기고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 그렇죠. 계속 그런 식으로 거부하시면은 압수영장으로 강제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고 이제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보여주었습니다. 건물 안에 그 4층에 유일하게 한 대 있는 CCTV까지 이제 확보를 해서 봤거든요. 네. 근데 그 CCTV에 아까 검정색 옷 입은 여성분 있죠? 네. 없습니다. 거기서 나왔는데? 자, 근데 이제 형사님들의 눈을 사로잡는 장면이 하나 발견됐습니다. 뭐야, 그냥 이건 그냥 남자분이 계단 올라오고 있는 영상 아니에요? 정말 이 남자가 이제 계단을 올라오다가 CCTV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숙이고 다시 내려갔어요. 예. 수상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 영상을 돌려봤는데 예. 이상하게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 거예요. 이 사람을요? 예. 여자분 있잖아요. 은행에서 그 돈을 인출했던 그 여자분. 네. 비슷하지 아, 내가 않습니까? 그렇다니까. 아, 변장! 이게 변장! 아까 그 여자가 찍힌 CCTV 있잖아요. 네. 그거를 다시 보기 시작하는데 아, 정말? 또 뭔가를 발견을 합니다. 자, 아까 그거 기억하시죠? 우산 쓰고 얼굴이 안 보였어. 잠깐만. 이 사람 발 삐끗했다. 횡단보도 거기 올라오는데 딱 잘 못 걷네. 이상하네. 그리고 저 모자 쓴 거랑 이런 것도 장신구가 많은 거 치고는 뭐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아, 그래요? 아, 보여요? 그렇죠. 저 모자랑 너무 안 어울리. 저 정도의 패션 모자를 쓸 뿐이면 오히려 얼굴을 이렇게 드러내서 이거 과시하죠. 여기 이게 목걸이도 뭐 이런 거 하실 분이면 더벅머리처럼 앞머리를 저렇게 가리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아까 건물 안에 찍힌 CCTV 속 남성하고 그 은행 CCTV 찍힌 여성하고 동일인 같다는 촉이 이제 확 온 겁니다. 네. 이 남자가 아까 그 고시텔 건물에 살고 있었던 건가요? 그건 아니었고요. 아까 건물 안에서 찍힌 CCTV를 보면은 손에 이제 검은 가방 하나를 들고 있잖아요. 네. 그 시간상으로도 은행에서 돈을 찾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때가. 근데 건물 안에 CCTV가 있는 줄 모르고 실수로 올라왔다 한껏 찍히고 CCTV가 없는 다른 층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갔다? 이러면 건물에서 여자의 흔적을 찾을 수 없는 게 말이 되니까요. 그러네요. 이 사람이 여자가 아니라 남자라면이라고까지 왔잖아요. 네. 그럼 꼭 확인해봐야 할 사람이 하나 있죠. 실종된 김 씨가 마지막 만났던 한 사람이 누구였죠? 확실. 맞습니다. 일단 실종된 김 씨가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니까 형사님들도 당연히 박 씨를 수소문 했겠죠. 네. 근데 이게 박 씨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느낌이 쎄한 거예요. 주소지도 분명치 않고 또 이제 수배도 있었습니다. 뭐 다른 전과도 좀 있고 네네. 결정적으로 이제 두 사람이 만난 날 같이 있던 CCTV가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사들이 같이 이제 탁 무릎을 친 겁니다. 아 이거다. 그러면은 CCTV에 있던 그 남자와 뭔가 좀 연관성이 있었나요? 네, 아까 그 건물에서 CCTV 찍힌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박 씨가? 네. 근데 은행 CCTV에서 그냥 여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집중했으면 계속 그걸 가지고 그 단서를 가지고 이제 독일 뭐 전과범을 여성분들 가운데 찾았거나 그렇지. 그랬으면 이거는 네. 완전히 좀 어려워질 뻔한 사건이네요, 진짜. 뭐 박 씨를 찾아야 되니까 이제 거주지 수소문해가지고 이제 파악을 했고요. 박 씨 집 주변에 있는 CCTV를 또 열람을 해가지고 영상을 보니까 두 사람이 만났던 날 밤에 두 사람이 같이 집에 들어갔고 그 이후로 그 다음 날에 김 씨는 그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들어간 날 이후로? 그렇죠. 이거 약간 불길하다. 너무 불길하다. 이거. 불길한데? 그래서 선생님들은 이제 그때부터는 잠복을 이제 시작합니다. 네네. 그 집으로 들어오는 박 씨를 급하게 딱 긴급 체포를 하죠. 모자랄 때가 왜 하는지 우리 그 벌금 고지에서 알죠?
형사들이 주는 위압감이 있죠. 저는 저항이면 도망 못 가죠, 저는. 경찰서 그 가는 차 안의 분위기에 긴장감이 장난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이때만 해도 아직 그 김 씨 실종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이제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뭐 초기 가장 이제 뛰어난 박형수 우리 형사님이 필살기를 발휘했습니다. 아, 필살기. 아, 뭔가요? 그 당시 봉구차 안에서 제가 그 무릎을 한 2번 정도 탁탁 이렇게 만지면서 일단 너무 긴장하지 말아라. 가서 다 얘기하자. 잘 타일렀죠. 근데 그게 통하는지 모르지만 저를 가리키면서 형사님한테만 이야기할게요 하고 콕 집어 말하더라고요. 이게 정말 진짜 역시 고수의 형사의 고수들이에요. 특히 이 두 가지인데 이렇게 그 범죄자를 이렇게 터치하면서 얘가 진짜 긴장하는지 안 하는지를 다 보는 거예요. 그 짧은 순간에 네. 어떤 심리 상태인지를 이미 다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무엇을 해줄 것이라는 비언어적인 대화를 하는 겁니다. 엄청난 심리전이죠, 쉽게 말하면 그 짧은 순간에. 그 일단 그 김 씨 행방부터 물어봤어요. 그렇죠. 지금 뭐 김 씨 어딨냐? 네. 지금이라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상황이냐? 예, 그러니까 망설이다가 이 머리를 이제 숙이면서 묻었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온전히 잘 묻어드렸냐 다시 물었더니 다시 또 고개를 떨구면서 잘났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한마디가 엄청난 범인한테 지금 타격을 준 거예요. 온전히 묻어드렸냐 그랬잖아요. 어떻게 했어라고 하지 않잖아요. 딱 죄책감을 느끼게끔. 엄청난 이 신뢰를 형성하게 만드는 말 한마디죠. 김 씨와 박 씨, 이 둘 사이에 무슨 어떠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건데요. 박 씨의 진술을 토대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무지 모르겠다. 그날 김영이 나에게 했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내가 오래전부터 동생 여자친구를 지켜봐왔거든. 염치 없는 소리로 들리겠지만 나에게 그 친구 양보 좀 해줄 수 없을까? 이게 무슨 말인 뭔 거예요? 말이에요? 이게 오로지 그 이제 박 씨의 진술입니다. 예. 그렇죠, 그렇죠. 그 김 씨와 박 씨 두 사람은 무도회장에서 서로 알게 된 사이였어요. 네. 박 씨한테는 또 5년 정도 만난 여자친구가 있었고 이분도 똑같이 무도회장에서 만난 사이였고 그 두 분 사이는 굉장히 좀 깊었다고 좀 보여지고요. 근데 하루는 이 김 씨가 이제 박 씨를 불러서 네 여자친구가 마음에 드니 나한테 양보 좀 해줘라 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 진심인지 궁금해가지고 김 씨한테 만나자고 연락을 해가지고 사고 나기 전날 두 분이 이제 만난 거죠. 근데 김 씨는 아까 가정도 있고 아까 아들도 있었는데. 그쵸. 그러니까 가정이 있었죠. 아내분도 있잖아요. 네. 어쨌든 간에 둘은 이렇게 만나서 술을 한잔 하면서 박 씨가 다시 한번 물어봤대요. 무슨 말이냐? 내 여자친구를 양보하라니. 그러니까 김 씨는 그냥 막무가내로 여자친구 좀 포기해라. 네가 무도회장에 안 나오면 안 되겠냐? 그게 무슨 말이야? 뭐 이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박 씨의 일방적인 주장이니까 이게 뭐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잖아. 그죠, 알 수 알 없는 수가 거죠. 없지 이거는. 박 씨에 따르면 이때만 해도 이제 큰 싸움은 없었다고 해요. 근데 그날은 일단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다음 날이었습니다. 다음 날이요? 그래서 이날 이제 박 씨 집으로 가서 한 잔 더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지, 그렇지. 네네. 그 김 씨가 여기서 잠을 잤다고 또 했잖아요. 아침에 나갈 채비를 하면서 김 씨가 박 씨한테 이러한 소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동생, 어제 내가 한 말 나 농담 아니야. 다시 잘 생각해봐. 여자친구 양보해주면 내가 200만 원 줄게. 무슨 말이야? 내 통장 비밀번호 땡땡땡이야. 이야, 말 이거 자체가 너무 진짜 이상한데? 아니 무슨 여자친구가 물건도 아니고 200만 그러니까 원에 이게 말이 안 거래받을 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이때 이러면서 이제 통장 비밀번호를 이제 알게 됐고 박 씨는 그 잘 타일렀는데도 돈을 주겠다고 얘기하면서 또 여자친구 얘기를 하니까 화를 참지 못하고 그래서 주위를 살펴보니까는 마침 그 상의에 과도가 있는 걸 발견하고 그를 들고 바로 그냥 순간 복부를 2번을 찔렀다 그러고 김 씨가 이제 고통에 겨워가서 이제 소리를 내니까 바로 김 씨의 상체에 올라타서 목을 조르고 입을 막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숨지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휴 참. 근데 뭐 살인의 동기가 사실은 믿겨지지도 않아요. 아니, 물론 그렇죠. 네가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를 내가 좀 사귀겠으니 나에게 양보를 해다오가 이 시작이었다는데 안 되는 거지. 이런 유형의 살인범죄자들 보면 네. 똑같은 수법이에요. 뭐냐면 이 범행을 왜 벌어졌느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스토리를 잘 만들어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잖아요. 여자친구를 얘기하고 그렇죠. 여자친구까지는 뭐 100번 양보를 비밀번호를 왜 알려줘 그럼? 예정이 없던 살인을 한 거잖아요. 살인을 한 거죠. 본인도 경황이 없을 텐데 김 씨가 순간적으로 말한 비밀번호 네 자리를 기억했다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건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돼. 돈을 갈취하기 위해서 그런 네. 살인을 저지른 게 제일 맞지 않을까? 저희도 그 조사할 때 그 점에 계속 추궁을 했어요. 그 박 씨가 생활 형편이 좋지 않았거든요. 일정한 뭐 직업도 없고 그 제2 금융권의 빚이 한 1,000만 원 정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돈을 노리고 살해한 게 아니냐 하고 계속 물었더니 그건 죽어도 끝까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 부산 간다고 아내랑 통화가 됐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박 씨가 직접 김 씨 휴대폰으로 보낸 겁니다. 돈 때문에 살해를 했다고 쳐도 시신을 그렇게 막 훼손하는 거는 더 너무 심한 거잖아요. 말도 안 돼. 이제 살해한 후 이제 바로 훼손을 한 건 아니었어요. 시신하고 같이 거의 한 4일을 집에서 이제 같이 지냈어요. 제가 이제 안 무서웠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무서워서 이제 뜬 눈으로 밤을 샜다. 뭐 그러긴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는지 이제 삽하고 괭이 뭐 이런 매장 도구를 사서 그 수락산 인적 드문 곳을 이제 선정해서 시신을 묻을 구덩이를 파는데 사실 그 구덩이를 깊이 파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 거기서 훼손을 하고 나눠 묻은 겁니다. 이게 4일 있었다고 하는 말은 어느 정도 신빙성은 있어요. 왜냐하면 3일이 지나면 이제 부패되기 시작하면 더 이상 못 있어요. 근데 네, 자기도 맞습니다. 한계가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아마 시신을 훼손할 목적으로 보통 살인을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죠. 거의 대부분이 99.9%가 이제 뭐 증거인멸, 유기 이런 과정에서 유형처리나 이런 범죄자들 보세요. 아주 효율적으로 자기가 범행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빠르게 처리하는 방법, 자기가 살고자 하는 방법이죠. 박 씨는 김 씨를 안매장으로 한 지 약 일주일 만에 체포가 된 겁니다. 체포된 후 그 현장 검증을 이제 했습니다. 마침 또 현장 검증할 때 이제 비가 내렸어요. 살해한 뒤 안매장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40대 남성의 현장 검증이 이루어졌습니다. 수골죄를 지었습니다. 800만 원은 뭐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비닐에 싼 사체를 끌고 나와 오토바이에 실으면서 집에서의 현장 검증은 마무리됐습니다. 사체를 훼손한 뒤 구덩이 두 곳에 안매장하는 장면을 재현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현재 30년형을 받고 복역 중에 있습니다. 30년. 10년.